오래전 아주 멀고 먼 나라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특이한 전통이 있었어요. 모든 마을 주민들은 어린 시절 나타나는 성격상의 특징에 따른 이름을 가졌고 평생 그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나무꾼 친절 씨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절대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요리사 너그러움 씨는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줬어요. 하지만 긍정적이지 않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죠. 대장장이 질투 씨는 재주가 뛰어났지만 항상 남보다 못 가진 걸 생각하며 억울해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남자와 그의 아내가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명예 씨와 다정 씨였습니다. 명예 씨는 친구 친절 씨와 함께 숲에서 일했는데 둘 다 건장하고 키가 크며 잘생겼습니다. 다정 씨는 아름다운 데다 스카프와 쇼를 훌륭하게 짜는 손재주가 있었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만든 멋진 물건을 구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왔고 심지어 큰 도시에서 귀한 손님들이 찾아와서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다정 씨는 빛나는 밤색 곱슬머리를 가진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소년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죠. 당분간은 모두가 그들을 하나, 둘,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4년이 흘렀고 소년들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특성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명예 씨와 다정 씨는 불안했지만 그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죠. 하지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특징은 더 명백해졌어요. 6년째가 되자 부모는 우울하게 한숨을 내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셋은 아주 겁이 많았지만 그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들을 겁주기를 좋아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를 피했고 그가 나타나면 움찔했죠. 그에게는 공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둘은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지만 절대 공짜로는 돕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선행에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탐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잔인하지도 친절하지도 탐욕스럽지도 관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어떤 일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한 번은 불쌍한 숲속 동물이 울타리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것은 그의 말투입니다. 단 1초라도 그와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은 누구나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어쩌다 좀 오래 이야기하고 나면 그들은 며칠 혹은 심지어 몇 주 동안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슬프게 한숨을 쉬며 아들 이름을 공허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명예 씨와 다정 씨의 세 아들은 각각 공허, 탐욕, 공포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행동을 들을 때마다 다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한때 생기 넘쳤던 그녀의 머릿결은 천천히 잿빛으로 윤기를 잃었습니다. 아직 젊었는데도 말이죠. 명예 씨의 얼굴은 마치 돌조각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입술에 비치던 자랑스러운 미소도 얼굴에서 사라졌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 명예 씨가 창가에서 실을 잡고 있던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서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다정 씨는 울면서 승낙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지만 그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될 때까지 손을 맞잡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잠든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 이마에 키스를 했고 명예 씨는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직접 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정 씨는 아들들을 부드럽게 깨운 후에 옷을 입고 짐을 싸라고 말하고는 그들이 모르게 음식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한밤중이었고 모두가 자는 시각이었는데 무슨 일이길래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걸까요? 공포는 무서웠지만 어머니가 작사를 주자 떠나기로 동의했습니다. 탐욕은 어머니가 동전 2잎을 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직 공허만이 말없이 자기 물건을 챙겨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다정씨는 손에 등불을 들고 나무꾼의 길을 따라 아이들을 이끌었습니다. 숲의 가장자리에서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아들들에게 그녀를 잘 따라오고 절대 다른 길로 들어서지 말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될 것이라고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미로 같은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길을 기억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정씨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숲속 빈터에 도착했고 그때 달이 하늘에 떠오르면서 사방을 은빛으로 비추었습니다. 형제들은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고 눈을 다시 돌렸을 때 엄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봉포는 두려움에 쌓여 엄마를 부르며 울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탐욕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를 두고 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허는 그저 멍하니 혼자만의 생각에 빠졌습니다. 형제는 길을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숲속 빈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침까지 자기로 결정했어요. 해가 뜨자 그들은 일어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포는 작사를 이용해서 근처 나무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오솔길을 따라가며 계속 흔적을 남겼죠. 하지만 숲속을 걸을수록 더 어두워졌어요. 결국 몇 시간 전에 떠났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영원히 숲을 벗어날 가능성이 없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2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정씨와 명혜씨는 세 딸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끔 그들의 잃어버린 아들들을 애통해 했지만 장난, 정의, 그리고 지혜라는 이름의 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5사람은 슬픔을 모른 채 살았고 마을도 모두 평화롭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깊은 숲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숲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나 나무에 발톱을 긁는 소리 같았어요. 숲속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귀중품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명은 은수저를 빼앗기고 다른 한 명은 목에 걸린 보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숲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흘이 지난 후 돌아온 그들은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시들어갔습니다. 마을의 선량한 사람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명혜씨와 다정씨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발 그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명혜씨는 어쩔 줄 몰랐고 다정씨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세 딸이 갑자기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가 숲속으로 들어갈게요. 부모는 그들을 말리려고 했지만 소녀들은 재빨리 필요한 모든 것을 챙기고 어머니와 아버지께 작별 키스를 하고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숲으로 들어가자 자매들은 울부짖음과 긁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의와 지혜는 몸을 떨었지만 장난은 웃으면서 가방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 들고 가장 가까운 나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 소리는 숲에서 나온 소리와 똑같았어요. 소리는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가까이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장난은 다시 낄낄대면서 칼로 나무 껍질을 긁어가면서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마침내 게임에 짜증이 나서 공포가 숲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다 자란 그의 머리는 엉켜 있었고 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함성을 지르며 손에 든 작사를 휘둘렀지만 장난은 다시 한번 웃고는 그에게 달려들어 간지럽히기 시작했어요. 공포가 아무리 그녀를 떨쳐버리려고 해도 장난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와 함께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손을 잡고 숲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의와 지혜는 장난을 포옹한 후 더 깊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곧 그들의 물건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줄 때 준 반지가 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 다 구슬을 잃어버렸고 그 후엔 귀걸이를 잃었어요. 지혜는 찡그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그냥 남은 보석을 모두 떼어내고 동전 5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웃으면서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탐욕은 나무에서 내려왔고 그의 눈은 훨훨 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귀중품을 줍다가 자매 중 둘째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서서 웃고 있었고 그를 끌어안으려는 듯 두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러고 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즉시 그 보석을 자매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정희는 부드럽게 오빠의 손을 잡았고 그들은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지혜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걷고 또 걸었고 숲은 어두워졌고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숲속 빈터에 도착했고 낡고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지혜는 문을 열었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공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알 수가 없었어요. 오직 그의 본성을 표현하는 크고 검은 눈만이 지혜 쪽을 향해 있었지만 그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매의 마지는 큰 오빠에게 다가가 맞은편 테이블에 앉더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천천히 얘기했고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공허는 인간의 악행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혜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미덕을 열거했습니다. 공허는 끝도 없는 슬픔과 절망의 바다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과 따뜻함을 그에게 상기시켜줬습니다. 그들은 3일 밤낮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가 동생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할수록 동생은 더 많은 마음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가 쏜살같이 일어나 테이블을 뒤엎고 지혜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봐요, 오빠는 생각하는 것만큼 공허하지 않아요. 공허는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고 자신의 떨리는 손과 지혜를 바라보고 나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남매는 서로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